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총선 전 민심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 그리고 박주영 정치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여론조사가 많아요. 아무래도 총선 전이니까 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쇼미더민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새해 맞이해서 이번에 한번 저희가 좀 특집으로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특히 총선 관련 내용을 물었는데요. 내일 당장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한 거죠. 네, 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제 100일 남았죠, 총선? 100일 정도 남아가지고 저희가 총선 특집으로 여론조사를 했고요.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9.1%, 오. 국민의힘이 36.7%, 네. 그다음에 신당 등 기타 정당 후보가 6.8%, 그리고 투표할 후보가 없다 3.1%, 잘 모르겠다 2.2%, 정의당이 1.5% 나왔네요. 정의당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도 막 높진 않았지만. 네.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한 12.4%포인트 더 높게 나왔거든요. 네. 이게 평상시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는 정당 지지도보다도 더 높게 나왔어요. 한 4, 5% 정도. 네. 아무래도 정권 심판론이 좀 더 우세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수도권만 놓고 보면 서울이 민주당이 46.9%, 국힘이 39.1%, 오. 인천, 경기만 놓고 보면 더 높습니다. 민주당이 51.6% 과반이 넘었고요. 국힘이 39.1%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박지훈 기자님,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결과를 보면 일단은 정권 심판론이 확실히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승현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 조사 정당 지지도 때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더 벌어졌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제 투표할 생각이 있는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는 거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민주당은 40대에서 65.5%, 50대에서 56.5%, 광주, 전라에서는 71.9%, 진보층에서는 80.5%가 지지하는 걸로. 그러니까 연령별로 보면 네.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이 우세했고요. 지역별로도 보면 TK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네. 또 다른 여론조사를 제가 살펴보고 오니까 60대 이상에서도 절반 정도로 또 좀 지지하는 네. 세력이 좀 많이 나오는 걸로 봤는데, 어쨌든 20대, 30대, 40대는 민주당에 찍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보수층이나 여당에게 유리한 게 60대, 70대인데 왜 비대위원이었던 민경우 씨는 노인들에게 이렇게 막말했을까요? 이해가 안 가네요. 잘못 사람을 잘못 인선한 거죠. 그러고, 이번에 네. 한동훈 위원장이 뽑은 비대위 인선을 놓고 보면 신선함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꾸미긴 했는데 임팩트도 없고 별로 그러니까, 효과를 못 봤습니다. 비대위원들이 특징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한쪽으로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뽑혀서. 잠깐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제 100일 남았는데 이번 총선에서 볼 세 가지 변수라고 할까요? 네. 가장 큰 게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이를 대하는 여야의 전략, 이게 이제 승패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공천 혁신을 얼마나 이룰 것이냐, 두 양당이. 네. 그다음에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세력을 규합할 수 있을까. 요 세 가지 변수, 이렇게 관전 포인트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박 기자님은 정치부 기자 하시니까 어떻게 지금 정치권에서 보나요?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의 파괴력이나 영향력에 대해서? 일단은 무당층이나 중도층을 중심으로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의 지지세는 확실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중도층이나 확인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현재 진보층은 민주당, 보수층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이 상황에서 중도층이 이제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으로 나뉘어지는 그림인데요. 다만 실제 지역구 투표에서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 유권자들이 과연 이 신당 후보를 찍을 수 있겠느냐,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점차 이제 투표율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양당의 지지 결집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이 조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랄까요? 이런 게 좀 소외받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죠. 그러한 점을 또 이 신당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약간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네. 평가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양당의 지도부 인사들이 확실하게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확실한 발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3신당,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 여부가 좀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송현우님께서 쇼미더민심은 믿을만 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변수 중에 이 신당의 영향력을 보려면 제가 봤을 때는 선거제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병립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관측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이 지역구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천을 해서 뭔가 조금 정면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힘이 좀 받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거대 양당이 그걸 깨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만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에는 쉽지 않겠죠. 어려워지죠. 오히려 위성정당이 훨씬 유리할 네, 텐데.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 지금이야 이제 창당 초기이고 관심을 좀 많이 받겠지만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양당제로 굳건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의 파괴력이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지금 보이고 그리고 그 병립형 비례제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 그러니까 제3신당 여러 신당이 있지 네, 않습니까? 있죠. 이게 빅텐트론이 이제 나오죠. 제기되면서 다 같이 합당을 하자 이런 주장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제, 그러니까 비례제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병립형으로 갔을 경우에는 제3신당들이 모여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지금 현재 준연동형 비례제를 가고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 정당이 각계 전투를 하는 방식으로 나올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이제 이번에 아마 선거제가 한 2월 초중순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때쯤 제3지당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빅텐트를 치게 되면은 각 지역별로 모이는 사람들의 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안배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파괴력이 또 얼마나 될지는 또 그때 가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쇼미더민심 조사는요, ALS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표본 조사 완료 수는 1,019명이고 응답률은 3.1%로 집계됐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사 계획과 결과는 저희 서치통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심판론이 정권 안정론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우세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유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만족도도 물어봤죠? 네. 예. 자신의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이게 이걸 질문이군요. 물어봤고요. 네.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70%. 70%요? 예. 다시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겠다. 22.9%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잘 네. 모르겠다. 7.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 10명 중 7명이 물갈이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기대를 못 미치는 그런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4년간 내내 뭐 쌈박질만 했다라고 보는 거죠, 국민들이. 그렇군요. 네, 좀 분석 좀 해주세요. 네. 예, 앞서 말씀한 것처럼 성별, 지역, 연령별로 보면 지역구 현역을 교체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지역구 현역 의원 교체 요구 응답에서 특히 부산, 울산, 경남 부분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지역 중에서 이제 현역 의원을 바꿔야 한다는 응답이 76.8%로 전 지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거든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 네. 그만큼 이번에 총선에서 주목되는 지역 중 하나가 이제 수도권하고 충청권도 있겠지만 부산, 울산, 경남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특히 최근에 부산 엑스포 개최가 실패됐고 그리고 나서 윤 대통령이 직접 부산을 방문했을 만큼 부산 민심에 대해서 여권에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의 현역 의원들을 교체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은 그만큼 국민의 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앞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를 공천하느냐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울경에 민주당 국회의원은 3석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국민의힘인데 이게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줄어드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여론이 바꿔야 된다는 게 71%가 넘는다 그러면 민주당에게는 좀 희망적인 그런 여론조사 결과로 김기현 봐야 대표 되겠네요. 여기 울산 지역구잖아요. 네. 이번에 불출마 선언 안 했죠. 끝까지. 네. 나오겠다는 건데 그것도 어떤 결과를
나을지 좀 관심이 그래요? 되는 거죠. 그 공천 혁신 아까 이제 세 가지 변수 중에 공천 혁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공천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세대 교체 쪽에 좀 방점을 찍어야겠죠. 왜냐하면 서로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보면 뭐 586 운동권 이런 쪽으로 이념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얼마만큼 양당이 충족할 수 있는 어떤 세대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느냐. 참신한 인물들, 능력 있는 인물들. 그게 이제 이번 총선의 어떤 관건이 되겠죠. 공천 혁신에. 그렇군요. 교체 여론은 20대에서 75.3%, 부울경에서는 76.8% 매우 높았고 민주당 후보 투표 의향층에서는 66%, 국민의힘 후보 투표 의향층에서는 74.1%.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 좀 더 변화를 줘야 된다. 공천을 더 변화해서 혁신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그게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어떤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제 그쪽에서 지지를 하는 거였고. 그러면 한 위원장에 대한 민심의 기대도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네. 예. 매우 기대한다가 35.0%. 매우 기대한다. 매우 기대한다. 대체로 기대한다 7.1%.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13.5%.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41.3%. 잘 모르겠다 3.1%. 그러니까 긍정으로 보는 게 42.1%고요. 네. 부정이 54.8%였어요. 이렇게 되면 오차 범위 밖에서 네.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네요. 긍정, 그러니까 매우 기대한다, 대체로 기대한다 합친 게 이제 긍정이고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가 부정일 텐데 합쳐서 네. 왜 기대를 안 할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다르게 보면 이게 네.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정부 여당이나 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정부 여당이 30% 중반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 정도 30%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40%대 초반을 기록한다는 건 확실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고 난 후에 조금 색다르게 좀 봐야 될 부분이 그나마 낫다 네. 이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그 10일 전 조사에서도 보면 확실히 그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는 확실히 한동훈 비대위원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이 중도층 확장성의 관건인데 현재 그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중도층 기대감을 보면 38.8%군요. 전체 응답자보다 낮았습니다. 이게 중도 전체 응답자에서는 40%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었는데 중도층에서는 30%대 후반에 그쳤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한 비대위원장이 이 중도 외연 확장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 기대와 한계를 동시에 보인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비대위원장이 중도층 민심을 흡수하기 위해서 어떤 행보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 투표 의향층에서는 절대 다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한 지금 일주일 동안 컨벤션 효과를 누렸죠. 근데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 기대감과 실망감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비대위원 인선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나마 낫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더 지나다 보면 아마 그나물의 그 밥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일주일 동안 보여준 메시지를 보면 다 윤석열 대통령 그 신년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 뭐 무슨 개딸 전체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카르텔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검사로서의 칼잡이 본능만 노출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김건희 특검법 얘기도 보면 나오는 걸 보면 뭐 하는 말이 똑같잖아요. 그냥 뭐 악법이라는 둥. 민심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자기들 주장만 하고 있다.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즉각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은 항상 옳다고 뭐 하지 않았어요? 똑같죠. 한동훈 지금 위원장도 뭐 용산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점점 커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다는 워딩의 그 주어를 그냥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이상하지 똑같은 말들을 지금 하고 말만 있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 투표 의향층에서는요 절대 다수인 93.9%, 약 94% 정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매우 기대한다는 82.8%였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 후보 투표 의향층에서는 5.7%만 기대한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층에서는 기대하지 않는다가 아까 우리 기자님 말한 것처럼 57.1%로 훨씬 더 높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이 아바타하고 분열과 혐오의 정치에 어떤 매우 능숙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선임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인사인데 과연 이게 과연 국민의힘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다른 길을 걸 수도 있다. 약간 어느 정도 맞아요. 부딪히면서 반대를 하고 어느 정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을 하면서 예전에 2011년 때 박근혜 비대위처럼 맞서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좀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데 최근 일주일간 행보를 보면 거의 윤 대통령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첫 향후에도 일성이 그거잖아요. 개딸 전체주의? 그럼 그렇죠. 뭐예요?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 버리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 절반 가까이를 버리고 가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자기네들 눈에는 검찰 카르텔, 용산 카르텔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뭐 지역하고 연령, 성별 등의 특징이 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까 일부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별로 보면 이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이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거든요. 특히 보수 진영의 강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조차도 절반이 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연령이나 성별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연령 보면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고요. 특히 반면에 70대 이상에서만 이제 기대한다는 응답이 60% 이상 차지하면서 정반대 결과가 나왔고, 네. 60대의 경우 그나마 좀 보수 지지에 강한 60대의 경우에도 이 두 응답이 그러니까 기대한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팽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재밌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당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 가리키는 건데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라고, 왜 압도하지 못하는지 다 알잖아요. 대통령한테 바꾸라고, 당신이 바뀌라고 말을 해야지. 네. 김건희 특검법도 다 바뀌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바뀌어요? 그럼 바뀌겠죠. 다른 걸로 변죽 올리지 말고 네. 대통령한테 바뀌라고 하세요. 예, 왜 압도하지 못하나요, 우리는?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예. 사실 근데 어제 대통령 신년사를 보면 오히려 더 강서구청장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달에 그 강서구청 그렇게 되고 이념 버리고 민생 어쩌고 하겠다. 다시 이념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념은 절대 못 버리시는 것 박근혜 같아요. 또 전 대통령 만나지 않았습니까? 다 그거예요. 그냥 자기 집토끼 달아날까 봐 그것만 걱정하는 사람. 민주당이 뭐 나머지는 소통도 안 하고 그냥 버리고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더 잘합니다. 지들이 제일 똑똑한 줄 알죠? 아니에요. 국민들이 다 봐요. 다 알고 있어요.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부랑 만났잖아요. 네. 또 3번이나 만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얘기들이 없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이용당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상당히 좀 이례적이긴 하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이후에 계속해서 만남을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 성격상 좀 나는 그런 그림은 좀 네. 사실 안 그려졌었는데. 네. 확실히 좀 보수층이 결집시키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히 드러난 것 같고, 대구 경북에서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에 대한 바람을 대구 경북 지역에서부터 아예 차단하겠다 이런 전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가요, 충분히.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까지 배신한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본인의 모토였고, 또 본인이 그때 그 재판 받을 때 말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재판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상당히 이제 매우 불쾌하고 매우 억울하고 매우 이해가 안 간다고 아마 특검에 대해 생각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나오고 나니까 이제 사면도 지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켜줬지만 어쨌든 나오고 났을 때는 그냥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화해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좀 이해가 안 가긴 했어요. 네. TK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자기 사람 뭐 공천으로 챙기기 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네. 지금 사실 만나는 사람 별로 없다고 자기 사람 별로 집어넣지 않겠다는 얘기도 또 들리긴 했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네, 민주당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되느냐 이걸 물었고요. 이게 이낙연 전 대표가 예.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이네요. 네, 44.9%가 민주당은 현재 이재명 대표 중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41.3%가 민주당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가 13.8%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오차 범위 좀 끝에 있긴 합니다만, 왜냐면 이게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면 약간 간당간당하네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2030 세대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수준을 유지했어요. 오호. 비대위 전환 아니면 이재명 체제 똑같은 네. 거의 비슷한 결과인데 4050에서는 이재명 대표 중심 체제 유지 응답이 높았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40대, 40대 50대 아닙니까? 거기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를 지지하는 거고 60대하고 70대 요 약간 보수적인 층에서는 비대위 체제 전환 응답이 높았어요.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겠다고 신당 차리겠다고 하는 그 명분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닐까요? 이 정도 되면 어때요? 네, 그럴 수 있죠. 원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통합 비대위를 수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응답이 팽팽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는 응답과 그 비대위로 전환해야 되는 팽팽한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명분이 약간 사라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다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빙의해 본다면 총선에서 더 크게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비대위로 전환했을 경우에, 물론 두 응답이 팽팽하지만 물러났을 경우에 더 크게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계속 지속되면서 그 효과가 좀 반감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낙연 대표 측이나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투표 의향층에서는 현 체제 유지하는 게 좋다. 이게 한 80%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79.3%라고 나오는데 반면에 국민의힘 투표 의향층에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71%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 괜찮다, 잘하고 있다. 뭐 리스크 이런 거는 우리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낙연 신당에 보내는 지지세가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여서 명분이 좀 많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중도층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중도층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45.1%, 현 체제 유지하는 게 41.2%. 이건 약간 좀 또 뒤집어져서 오차 범위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군요. 재밌네요. 이런 것들 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서울의 경우에 이 서울이 이제 4월 총선 최대 승부처 중에 한 곳인데 이재명 대표 체제 유지보다 이 비대위 전환 요구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한 좀 부담으로 작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서울 같은 경우에 이재명 체제보다 비대위 전환 요구 응답이 많은 것은 현재 이재명 체제에 대한 좀 부정적 여론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민주당 지도부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대위를 한다는 거는 현재 대표가 좀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또 좀 약간 모순적으로 나오네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근 주변에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저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왜 적들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대표직 사퇴죠. 그거를 왜 내가 해주느냐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지난 연말 회동에도 사실 두 분이 만났는데 안 만나는 보다 못한 그런 결과를 나왔잖아요. 입장차만 확인하고. 글쎄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오로지 어떤 이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만 가지고 자기 나가겠다. 이거 가지고는 명분이 부족하죠. 사실상. 그렇게 정치를 해서 되는 건지. 그리고 당원들과 어떤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그걸 부정하고 자꾸 사퇴해라. 이런 거는 정말 그야말로 국힘에서 원하는 그림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자꾸 흔들어대고 자꾸 이렇게 막 짜증나게 지금 이 대표 들어온 다음부터 계속 내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민주당이 하고 그거는 있잖아요. 지난 대선 때부터 그랬어요. 대선 그러니까 때부터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겹다 이런 네.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이게 뭔가 좀 너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네네. 그건 안 되나요? 아무래도 신당
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네. 많이 그러면 신당으로 나간다는 사람들도 같이 따라 나가겠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현재는 이석현 전 네. 국회 부의장이 일단 합류를 선언했고 최성 전 고양시장도 합류를 선언했고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원칙과 상식 비이재명계 모임 의원 4인방의 행보인데 이번 주 초에 오늘 뭐 이재명 대표에게 통합 비대위 수용을 다시 한번 최후 통첩 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나중에 사실상 이제 거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제안을 거부할 경우에 비명계 4인방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관심을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 보고 물러나라고 사실 얘기를 했고. 사실상 예. 네.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에게 이재명 대표가 선관위 공동선대위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아직 대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전 총리들은 좀 부정적인가요? 근데 이 부분이 좀 간과된 부분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중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만난다는 거죠. 전 총리들의 어떤 향후 행보를 결정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중도 상당히 중요하다. 어떨 것 같으신데요? 의중이 중요한 건 다 알고. 오늘 만난다고 했는데 거기서 봐야죠.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이게 또 아까도 선거제 관련 얘기했지만 이 삼총리 연대설 중에 가장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이유 중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제 비례제를 만약에 그 세 총리 모두 연동형으로 현행을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 다시 끌어안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지금 현재 체제를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병리평으로 가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거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삼총리 연대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정세균 전 총리나 뭐 김부겸 전 총리나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이런 데가 아니고 이낙연 전 총리는 또 자기 밑에 오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거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새 총리 연대설은 안 될 것 같고 일단 당을 통합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두 전 총리들은 네. 얘기를 한 것 같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당을 분열시킬 생각은 없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의 행동과는 별개로 당을 좀 통합하는 쪽으로 해서 좀 잘해봅시다.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실제 나간다 그러면 그거는 또 좀 막는 그런 방향으로 하지 그러니까 않을까. 기본적으로 자기 당 대표가 네. 그렇게 공격받고 몇 년 동안 지금 압수수색을 뭐 300 몇 번 받고 뭐 이런 상황이면 더 지키고 뭐 이래야 되는 게 원래 당의 어떤 본연의 자세인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참 네.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까지 총선 전 민심 살펴봤고요. 광고 타임에 곧바로 쇼미더 영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인데요.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보험이 없이는 우리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닥쳐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나 이런 그 큰 사고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고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험에 가입하시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그 보험 가입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거겠죠.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건지, 나중에 딴소리는 안 하는 건지 이런 거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보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상담 예약 대표전화 1644-1236으로 전화 한번 하시고요. 010-7613-3303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친이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영친이와 소통을 특별히 마련한 코너죠. 쇼미더 영심 시간인데요. 네, 2024년에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뉴스는 무엇인가요? 라고 여쭙고요. 네. 7,5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67%가 지지정당의 총선 승리를 말씀하셨고요. 25%가 물가 안정, 경기 회복 및 고용 증대라고 답하셨고 3%가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 2%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전쟁 종식, 네. 기타가 2%였습니다. 네, 지지정당의 총선 승리, 이게 사실은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은데, 자, 좀 신박한 댓글들 한번 들어볼까요? 네, 국민 자기 수준에 맞는 선거 결과를 맞이하길이라고 바벨님께서 네.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그다음에 저스트 EW6님께서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온 그러나 무참히 파괴된 모든 사회적 질서와 덕목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알찬 한 해가 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기자님. 네. 네, 그리고 유저 TX6CN님께서는 정치가 올바르게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네. 또 유저 NG3KX님께서는 새해엔 권력 권한을 이용한 희대의 사기꾼 같은 국민 기만한 추악한 토착비리 범죄자들, 법이 단호히 사표 규정 인과응보 자업자 등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길 소망한다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야, 7,500명이나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셨다는 게 정말 저는 놀랍고요. 얼마나 바뀌기를 원하는지 그 간절함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하는 그런 쇼미더 영심 같은 커뮤니티 설문조사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